저는 두 번째로 하겠다고 자원을 주신 그 사조. 아, 컴퓨터하고 하시는데. 편하게 앉으셔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예 페르소나를 잡는 김에 이제 나이랑 이름 전부 다 해서 한 번 정했습니다. 이름하여 장미진, 박희상 커플의 대학로 아들입니다. 저는 4조 홍대 상업공학과 김동호입니다. 네, 먼저 장미진은 자 보시면은 사실은 성률의 걸 썼습니다. 나이는 23살로 이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한 상태고 이제 교환학생 욕심도 있어서 이제 토플학원도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행동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딱 얘기를 하면 시간은 금이다. 콕콕 집어 인생 설계 딱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박찬호 CF 나오는 거 아시죠? 대충 인생 살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쿠폰 도장은 항상 잊지 않고 찍고 친구들과 어딜 가거나 그랬듯 여행 계획을 할 정도로 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인 박희성 씨는 완전 그 경상도 스타일로 하면 상남자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모델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요번에 입사를 해서 좀 스트레스 받고 바쁜 와중에 이제 대학생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단 자기 바쁜 와중에도 이 디아블로는 열심히 하는 이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체계적이거나 이렇게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사다리 타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는 그냥 자연적인 27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학로 데이트를 할 때 여자가 만약에 데이트를 주도한다면 모든 걸 예매하고 잘 찾아서 하겠지만 남자가 해서 한다면 그냥 오늘 대학로에서 보자 뭐 놀지 뭐 그냥 이렇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남자가 주도했을 때랑 여자가 주도했을 때를 보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늘처럼 더운 1시입니다. 더워. 일단 지하철에 딱 나왔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오늘 여자친구를 보고 뭐 영국이나 한번 볼까 했는 생각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이제 딱 봐서 오랜만에 보니까 데이트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왔는데 나 어디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여자는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극장 정보를 알아왔기 때문에 4번 쪽으로 가면은 일단 뭔가 극장 정보 안에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 라고 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번 출구 어디 있는지 어디 봐야 되는데 이 로드뷰 다들 디지털 존 있는 거 아시죠? 딱 보면은 극장 위치 정보만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연극 정보도 없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구석진데 배치돼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기분이 딱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로 문화지도를 딱 봤습니다. 근데 길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로 빌딩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겹쳐 있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되지 않고 그냥 차라리 네이버 지도 앱에다 검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그리고 일단은 남자는 일단 서비스 센터로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저씨 연극 어디서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일로 가면 돼 라고 해서 일단 가면 좋다 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딱 4번 출구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다 가봐서 아시겠지만 딱 올라갔을 때 안 보입니다. 이제 여자친구 딱 데리고 와서 자신있게 난 갈 수 있다라고 왔는데 안 보이는 순간 이제 불안해집니다. 어디 있지?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딱 보니 뒤에 있습니다. 이제 뒤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거 안내서 글자가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일단 50% 할인이니까 좀 좋은데?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야지 뭔가 있나 싶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 대박 쩐다 뭐 이름이 있지? 그래서 막 불러가지고 이제 막 연극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매를 하고 근데 좀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왜 여기까지 걸어와서 더운데 이걸 해야 돼. 그래도 일단 내 편을 합니다. 일단 편을 사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른바 저스트미닛 이분이랑 딱 마주칩니다. 이분이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싼 겁니다. 3만원짜리를 15,000원에 샀는데 이분은 저한테 만원짜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일단 편을 샀습니다. 일단 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자는 이미 예매를 다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과 딱 만나게 된 순간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누님, 난 이런 동생 둔 적 없는데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자꾸 누나라 그러네. 내가 그렇게 늙었나? 라는 순간과 함께 일단 짜증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걸어가겠죠. 근데 오랜만에 여자친구가 도시락까지 싸왔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간에는 도시락을 먹을 공간도 없고 쉴 공간도 없습니다.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좀 자기가 기획을 다 했으니까 식당을 좀 가고 싶고 한데 좀 비쌉니다. 아까 앞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격대가 좀 다른 데보다 좀 센 편입니다. 일단 좀 기분이 좀 살짝 나빠집니다. 근데 이제 연극을 보러 가는데 아까 문화지도에서 봤는데 저기 D구역 끝입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마당 세실극장 배고파 뽀였나 아무튼 그걸 보러 가는데 아 길이 여러 개야. 난 도저히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지? 라는 마음에 불쾌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길도 예쁘고 카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은 좀 D구역 쪽으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좀 조용하고 거리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았다가 아 근데 극장 딱 막상 봤는데 완전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덥고 아, 짜증나. 줄도 길어. 한참 기다려야 돼. 아, 짜증나요.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연극을 보면 그래도 기분이 좋죠. 재미있고 또는 이렇게 감동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연극을 보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때까지 전체적인 고객 여정 맵을 봤을 때 가장 큰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 길을 찾거나 안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호객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왔는 사람이랑 아니면 모르고 왔는 사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불쾌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 찾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길이 있는 상태에서 올레길이나 여러 가지 그런 테마길처럼 어떤 연극인의 길 1, 2, 3, 4를 해서 여러 가지 길들이 어느 한 교차점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설사 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지점에 와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길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객행위하는 분들을 좀 양성적으로 이렇게 변환시키고 저 10미닛이 그냥 진짜 나쁜 의미의 10미닛이 아니라 10분 안에 이 공연 정보와 이 문화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조에서 오늘 시스템 맵을 발표하게 된 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 맵을 이제 문제 솔루션을 발표하기 전에 일단 컨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주체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학로에서 필요하고 아이콘이고 심볼이고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극단에 소속돼 있지만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이 스토리텔러들을 중심으로 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매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대안들 말씀하시고 대학로 팀들 하나같이 호객행위에서 가장 불쾌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도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극단에 소속돼 있고 어떻게든 이 소극적인 컨텐츠를 알려야 되고 판매해야 되는 의무가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막상 딱 대학로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 정보, 그러니까 극장의 위치 정보가 아니라 이 컨텐츠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많은 또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공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니즈를 좀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대학로의 그 연극인들을 위한 혹은 연극 정보를 위한 거리 조성이 필요하겠다. 그 거리 조성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이 스토리텔러들은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 그룹이 이렇게 5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기존에 보신 것처럼 고객 그룹과 이 극단의 그룹은 원래 돈으로 극단에 내고 그동안 이제 서비스, 연극 서비스를 받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호객행위했던 분들은 이 극단의 편에서 막 찌라시 날리면서 이렇게 난삽하게, 불편하게 정보를 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 거리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 거리는 종로구청에서, 지자체에서 하나의 그 에딘버러 영국의 그 축제의 거리처럼 하나의 그 대학로의 공적인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140개의 극단이 있는데 이 극단들이 다 설 수 있는, 부스가 다 설 수 있는 그 거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물적 토대를 좀 제공해주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 연극센터 있죠. 이미 모든 극단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해놨습니다. 웹에도 해놨고요. 이들이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해줘서 이 거리라는 그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위에 이 수많은 극단들의 정보와 이 스토리텔러들이 설 수 있는 기획과 홍보의 역할을 대중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서 쫙 펼쳐진 거리 위에 다양한 기획과 이런 게 펼쳐지고 사람들은 연극 정보 자세히 들으려면 그 사람들을 듣자 하면 그들이 있는 거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스토리텔러들은 그 거리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자세하게 그 주간에 그날에 벌어지는 모든 자기네들의 극단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케이스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다양한 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 극단 스토리텔러들만의 전문성과 그들만의 스피커 능력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공간 자체를 하나의 문화의 거리로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체로서 이 스토리텔러들이 역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호객행위자라는 그런 이제 난삽한 개념을 버리고 내가 해화역에 딱 도착하면 연극센터가 아니라 바로 그 거리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그 카테고리별로 로맨틱 카테고리, 호러 카테고리, 뭐 에로스 카테고리 다양한 그 연극 카테고리의 그 부스로 가서 어떤 종류의 극단들이 작품을 내놨는지 보고 궁금한 물어보고 바로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그 극단과의 돈이 오가는 거리를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들어오는 주체가 이 스토리텔러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체에서 서울연극센터가 소프트웨어를 종로구청에서 지자체로 거리를 세팅해주는 이런 중요한 과제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시각화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고 치밀한 전략을 짜주셨는데 질문이나 코멘트 지금 페이스북으로도 사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멘트도 좀 같이 올려주시고요. 네, 질문.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140개 그 단체가 있다고 그랬고 그분들한테 부스를 다 하나씩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스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이 대학 내에 과연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사실 그 거리가 조성되는 게 이 가장 중요한 좀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적합한 길은 이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하는 건데 거기가 아무래도 해화역 바로 옆에 공공적인 공간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지자체들이 하나의 지역 사업화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좀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서울 연극센터에서 그 연극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네네. 그 소극장들의 정보도 다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연극센터 갔었을 때는 촘촘하게 다 있었어요. 물론 모든 140개를 다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획이 되면은 당연히 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자료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크게 힘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 키오스크 보신 분도 알겠지만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네, 거의 다 해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그 스토리텔러들을 모아놓은 부스가 굉장히 기획 자체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스들이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극단살의 알력이라든지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여기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 안에서 다시 호기심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이 생기는 그래서 저희가 그 거리만의 룰이라는 게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 선을 넘어가서는 더 이상 터치를 못하게끔 어느 선을 넘어가서 예를 들어 이 선이 딱 정해졌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뭐 할 수 있지 이 사람 싫다고 이 선을 벗어나서 자기가 갈 길 가면 더 이상은 붙잡지 않는 거를 그 거리의 룰로 만약에 만들어서 문화화 된다면 아무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거는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장담을 못하죠. 왜냐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제안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지금 소극장들이 사실은 다 영세하고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져 있거든요. 아마 이런 공동의 기획이 들어가면 약간 극장 간의 좀 조합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조금 그런 질서를 잡는 문제나 정보를 좀 생산할 때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는 문제가 많이 확실히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고, 그럼 이제 종로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하나의 그 대학로의 큰 컨텐츠인 그 소극장 협회들과 손을 잡아서 뭔가 좀 공동의 성과들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 자체에서 겉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적인 메시지를 좀 더 추가하는 거예요. 네, 로맨틱 코믹 추리 뭐 이렇게만 좀 주셨는데 네. 그거는 저는 뭐 아마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되겠죠. 저희는 지금 제안을 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하면은 아까 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쇼케이스나 갑자기 뭐 연기를 해가지고 보여준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서 공연 네. 세기로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길이. 저는요, 지금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 받아가는 그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하게 되면 고용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극단의 지금은 거의 아르바이트나 인센티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고용이 되거나 저걸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면 현재 홍보비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 방식은요. 그러면은 지금 극단이 영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티켓값을 올리는, 그래서 다시 그게 고객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쇼케이스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나중에는 본 연극보다 이걸 더 신경 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티켓값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보면 극장 홍보팀에서 나오신 분,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전체를 맡아서 해주신 분, 그리고 진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고등학생 알바들인데, 대행업체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알바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 파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극장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바들한테 심지어 이런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티켓이 안 팔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다단계 형식으로 미리 티켓을 팔고 그거를 고등학생이 팔면 거기서 남는 거를 고등학생이 가져가는 식으로 인센티브가 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오히려 양성화돼서 적은 인력을 배치해도 홍보가 가능하다면 불법적인 그런 것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인원이 줄어들면 극장 측에서도 오히려 불필요한 알바비나 불필요한 그런 홍보팀 인원들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여기만 집중하면 되니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티켓의 가격이 여러 가지 모든 걸 반영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연보다 이것을 신경 쓰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고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실제로 공연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극단이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도 저걸 통해서 비용이 커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 문제는 결국 임대료에서 이제 네, 문제가 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있는 호객행위자들을 아마 좀 배치하는 문제. 오히려 홍보팀을 10명을 보내던 걸 그냥 한 2-3명만 해서 여기 한 군데다가 집중을 하면 되니까, 다 나머지 인원 감축분을 다 다른데 배우들 월급이나 아니면 연출하는 데서 세팅을 더 잘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극장을 갖다가 계속 쓰는 데라면 시설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